안녕하세요. 하이명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명리학을 하실 때 처음에 이제 넘어야 할 첫 단계로서 12운성, 12운성이라는 걸 한번 쉽게 아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2운성을 이제 완벽하게 정복하려면요. 일단 이 관계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삼합을 잘 아시잖아요. 이 삼합하고 12운성하고 깊은 관련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삼합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이제 쉽게 구구단 외우듯이 외우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삼합하고 12운성이 깊은 관련성이 있다. 그래서 삼합을 잡으면 12운성도 자연스럽게 잡힌다. 이 사실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삼합에 이제 잘 아시다시피 신자진 삼합이 있죠. 이렇게 지지에서 신자진이 삼합을 이루면 아시다시피 이제 수국을 형성합니다. 수국이죠. 수국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수국을 형성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두 개로 나뉠 수 있잖아요. 플러스를 형성한다. 그러니까 양입니다. 양의 수국인 임을 뜻하는 건지 아니면 그 개수를 뜻하는 건지 사실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이 국이라는 건 플러스를 의미하고 따라서 수국은 신자진, 수국은 당연히 임수를 말하는 겁니다. 개수를 뜻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이 개념을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삼합으로 형성된 국은 플러스 양의 개념이고 따라서 임수, 여기서의 수국은 임수를 뜻한다. 네, 여기까지가 일단 아셔야 될 부분입니다. 다시 제가 최초로 말씀드렸던 부분으로 돌아가면 이 삼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이게 이제 생지잖아요. 신자진에서 삼합의 신이 생지죠. 그 다음에 자가 왕지죠. 네, 이건 다 아시죠? 그 다음에 진이 그 묘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용어가 생이라는 용어, 그 다음에 왕이라는 용어, 그 다음에 묘라는 용어가 12운성에서 나온 겁니다. 다시 한번요. 그 우리가 신자진 삼합을 잘 알고 계신데 여기서 신이 생지고 자는 왕지고 진이 묘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뭐 생지, 왕지, 묘지라는 이 용어 자체가 12운성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합을 배울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알고 있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임수를 가지고 임수의 12운성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그 당연히 운기라는 개념은 아실 겁니다. 뭐 운기라는 개념이 그렇게 특별하다고 생각하실 건 없고요. 말 그대로 자축인묘 진사오미 예, 신유술에 이게 이제 운기입니다. 계속 움직인다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변화한다. 자연의 만물이 하나의 기운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운기로서 예, 그렇죠. 이게 운동성을 뜻하죠. 운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운기 예, 자연의 기운은 멈춰 있거나 고정돼 있지 않아 움직여 그런 의미로서 자연의 기운은 움직이는 거야, 변화하는 거야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자, 그죠?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런 식으로 자연의 기후는 변화합니다. 이걸 이제 운기라고 했잖아요. 그럼 다시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이제 머리가 좀 쥐가 나는 느낌이 있죠. 자세히 한번 제가 천천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임수의 우리의 목적은 뭐죠? 지금 저희가 이 유튜브를 보는 과정에서의 학습 목표는 임수의 12운성을 잡으려는 겁니다. 그럼 12운성의 용어 정도는 일단 암기가 되셔야 됩니다. 이게 그럼 마치 신자진이 삼합이고 생지와 왕지와 묘지로 이루어졌다고 알고 계시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사실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용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개념은 서로 이렇게 묶을 수 있는데 용어는 좀 스스로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12운성 이제 한번 접목을 해볼게요.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신자진 삼합이 임수를 이루잖아요. 그러면 임수의 왕지는 자수입니다. 다시 한번요. 임수의 왕지는 자수입니다. 그럼 자 밑에다가 왕이라고 쓰면 되죠. 그죠? 저희 지금 뭐 하는 거죠? 12운성 용어를 접목하고 있는 겁니다. 자수가 임수 입장에서는 최고의 세력을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힘을 가질 수 있는 왕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왕이라고 쓴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뭐를 하면 되냐면 왕지를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임수의 왕지가 자수다. 임수의 왕지가 자수다. 이건 너무 이제 아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왕이라고 잡습니다. 12운성 하나를 잡은 거예요. 그 다음에 12운성을 쭉 씁니다. 그럼 이게 끝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왕 잡았죠. 그 다음에 왕 다음에 뭐죠? 쇠죠. 이 한자 정도는 좀 이렇게 써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왕쇠, 노광쇠에서 쇠까지 온 거죠. 그 다음에 병사묘죠. 외울 땐 3개씩 묶어서 외우시면 좋습니다. 병, 그죠? 병, 그 다음에 사. 이게 쓰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어려운 게 아니시잖아요. 묘, 그죠? 묘. 그 다음에 묘까지 온 다음에 절태양이죠. 외우셔야 합니다. 이건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절, 태, 양, 그죠? 양. 절태양 다음에 뭐죠? 생욕대죠? 네, 생, 욕, 대. 그 다음에 노광세인데 록을 여기다 쓰면 이제 록왕세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계속 이제 운기는 흘러가는 개념이니까 연속성이 생기죠. 그럼 여기다 록을 쓰면 됩니다. 록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의 학습을 한 건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자 다시 보시죠. 삼합에서 신자진의 자수가 왕지라는 건 익히 알고 계십니다. 삼합에서 신자진의 자수가 왕지에 해당한다. 이건 알고 계시죠? 당연히. 그리고 신자진은 수국을 형성한다. 수국은 달리 말하면 양으로서 임수를 뜻한다. 그죠? 그러면 임은 자에서 왕에 해당하네요. 임은 자에서 제왕에 해당하네요. 그러니까 여기 왕 쓴 겁니다. 임은
왕지에 해당하죠. 그럼 임자가 나오죠. 임자. 그죠? 임자는 12운성상 임의 임수의 힘이 가장 강력한 자수라는 운기, 즉 지지를 깔고 있으면 임수는 가장 강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운성을 순서대로 쭉 쓰면 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까 신자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실제로 왕, 생지, 묘지, 아니 죄송합니다. 생지, 왕지, 묘지인지 확인해 볼까요? 여기 그죠? 여기 임진, 그죠? 임이 진에서는 묘지에 해당하네요. 묘지 확인이 되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걸 12운성상 또 확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신, 잘 알고 있는 임신일주 개념 알고 계시죠? 임신도, 이 간지도 신이 생지네요.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게 생지, 묘지, 왕지가 이제 삼합 개념인데 다 12운성에 이렇게 들어있던 겁니다. 다 12운성에 이렇게 들어있던 겁니다. 이게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과정이 사실 결론의 또 다른 결론 중에 하나는 이게 이제 그 양에 해당하는 천간, 양에 해당하는 양간에만 이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 그죠? 병, 그 다음에 무, 경, 임은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음간은 조금 이제 다른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이 양간에 대해서 양간 중에서도 임수에 대해서 좀 예를 들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천천히 설명해 드렸는데 오늘은 이걸 확실히 잡고 나중에 이제 음간으로 넘어간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명리학을 참 좋아하고 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좋은 그 공부라고 해야 되죠. 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일단 공부를 해야 뭐 아는 거니까요. 그래서 참 학습이 어렵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제가 확실히 논리를 파악한 건 이렇게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가 되고 또 이걸 봐주시는 분들도 또 쉽게 명리학을 또 접하실 수 있도록 서로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